그래서 다시 한번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 한 번 더 풀면서 점검해봐. 알겠죠? 자, 오늘 봐야 될 거 두 단원이야. 우리 첫 번째 통계라는 단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출발이다. 자,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천천히 얘기하면서 쭉 끌고 나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천천히 잘 봐야 돼. 일단은 통계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도수분포표야. 도수분포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수분포표라는 녀석은 기억은 나니? 계급하고 도수로 구분되는 거 생각나? 민상 생각나? 자, 우리 이번에 시험 본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40에서 50점대 한 명이었어. 그 다음에 50에서 60점대 빵명이었고요. 60에서 70점대 4명이었고요. 70에서 80점대 다시 빵명이었어. 그리고 80에서 90점대 2명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90에서 100점 마찬가지로 빵명이었단 말이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지는 게 도수분포표. 한 명 늘려주지 뭐. 그러면 이렇게 확인되세요? 이게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도수분포표란 말이지. 이때 이 밑에 들어와야 되는 숫자가 도수들을 다 더한 거 얼마지? 8이네.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주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도수분포표가 나왔을 때 이제는 이 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돼. 그냥 계급값이라는 녀석이 뭔지만 알면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급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평균이야. 평균. 다시 말하면 계급 보이지?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숫자 보이지? 두 수를 가지고 평균 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얼마야 그러면? 첫 번째 45고요. 여기가 55고요. 65, 75, 85, 95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과 분산이라고 부르는 녀석,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도수분포표 내에서의 평균이야. 이것은 총도수 분의 계급값에다가 곱하기 도수를 해.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그것들의 합이야. 이게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지워보자.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분산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교육과정, 중상 교육과정상에서는 분산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 총도수분의 편차라고 부르는 녀석의 제곱을 만들어. 그리고 이것들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분산을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해. 뭐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편차라고 부르는 애가 등장을 한단 말이지. 편차가 뭐야? 기억이 나? 차이. 누구와 차이야? 평균과 계급값.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급값에서 빼기 평균을 통해서 찾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찾는 게 편차야. 무슨 말인지 되니? 이해돼요? 그러면 편차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이거를 적으려면 일단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지? 자, 평균 먼저 계산하고 갑시다. 그럼 총 도수는 지금 현재 얼마야? 8이죠. 그러면 계급값이 45짜리야.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럼 45 더하기 55, 그치? 그럼 65가 몇 개? 4개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60, 75는 빵개, 85가 2개니까 170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냐? 그리고 95는 빵개니까 여전히, 그죠? 자,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100이지. 요거 2개 더하면 430이지. 530이네. 530을 8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럼 대충 얼마야? 이거 2개 더하면 430, 이거 2개 더하면 100, 530이잖아.
530을 8로 나누면 68점 얼마가 되겠네. 그럼 대략 68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점수 나왔을 때 이 점수 맞으면 뭐 한다 그랬어? 보충 그런다 그랬지. 보충 대상자라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어쨌든 찾는 거야. 확인되나요? 그러면 이 평균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편차를 찾아보자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편차 옆에다 그냥 써보자. 계급값이 45고 평균 68이야. 편차 대략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7이 아닙니까? 계급값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7이야? 마이너스 23. 얘는 편차 마이너스 13.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13. 그 다음 17인가요? 그 다음 30, 27이네요. 이렇게 편차가 나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되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마이너스 23이 편차가 몇 개야? 한 개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 방법이야. 마이너스 23이 한 개야. 그 다음 마이너스 13도 한 개지. 맞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편차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마이너스 다시 12가 된다는 얘기 되는 거네. 그 다음에 13이 몇 개야? 빵 개지. 그 다음에 17이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대충 얼마야? 플러스 34.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맞아? 이거 지금 다 더하면 얼마니?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14지. 맞아? 이거 원래 다 더하면 제로가 나와야 돼.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왜일까? 일단 정확한 평균이 안 나왔잖아. 그치? 두 번째는 우리 계산한 것들 확인해봐. 틀린 거 혹시 있는지. 틀린 거 있니? 예상해 봐봐. 계산한 것도 틀린 거 없어? 없니? 없어? 그러면 분명히 이거야.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다음에 0이 안 나오는 거야. 원래대로라면은 편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편차라고 부르는 애들 있지? 이 편차의 총합이 언제나 얼마다? 0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내가 조금 이따 다른 예들로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어쨌든 편차의 합이 0이 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분상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면 돼? 총도수 8개. 그치? 그리고 편차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3을 제곱하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3을 제곱한 게 하나가 나오지.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3을 마찬가지로 제곱한 게 몇 개? 한 개.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게 몇 개? 제곱한 게 4개가 나오잖아. 편차 제곱 이런 게 4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0개니까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7을 제곱한 게 2개지. 맞아요, 아니요? 이걸 전부 다 더해서 계산을 싹 한 것이 뭐야? 분산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이게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찾는 방법들이라고. 확인됐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루트 분산이야. 분산값에다 그냥 루트만 씌워버리면 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도수분포표 내에서 평균과 분산을 찾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무엇이냐? 구하는 방법들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편차의 특징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편차를 보는 방법,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 도수분포표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잖아. 근데 우리가 중3 때는 이 도수분포표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찾는 방법들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로 나올까 말까 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이냐? 별량이라는 녀석 자체를 놓고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찾게 만들어버려. 오케이? 그럼 이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잖아. 60에서 70 사이에 4명이 있었지. 4명이 있었잖아 우리.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60에서 7점 사이에, 즉 60점대의 점수가 4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 4명의 각각의 점수들, 정확한 점수들을 바로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것들 자체를 놓고 그냥 찾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이 별량이라는 녀석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서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그냥 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원래 8개가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가자고. 3개만. 그랬을 때 이 3개를 가지고서 우리 뭘 할 거냐? 첫 번째 평균 찾아볼 거야. 이 3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돼? 불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거를 3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평균이야. 근데 이렇게 다 쓰기 귀찮지. 그래서 앞으로 평균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스몰 m 이걸로 붙여서 그냥 얘를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산을 찾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편차 제곱의 총합을 찾는 거지. 그러면 총 자료의 개수 3개지. 그리고 뭘 하면 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거듭 제곱, 완전 제곱, 다시 더하기 b-m의 완전 제곱 플러스 c-m의 완전 제곱을 통해서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을 찾아 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분산이라는 녀석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될 거냐? vx다라고 그냥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렇게 적는 거 바로 분산이야.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여기서 표준 편차를 찾아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앞에서 구한 분산 값을 루트만 딱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해버리겠지. 확인됐습니까? 있나? 자리에서. 이게 분산을 찾는, 표준 편차까지 찾는 방법.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게 될 거냐? 요렇게 세 가지 찾는 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로 다루게 만드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을 해. 뭐냐? 이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라는 거에서부터 다시 물어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구하지만 실제로 분산이 무엇이고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때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삼포도라고 불러. 삼포도. 뭐야? 살아있는 포도야? 아니지. 뭐야? 삼포도. 삼포도. 산에서 나는 포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각각의 별량들. 저 별량을 앞으로 우리가 자료라고도 부른단 말이지.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포도야. 즉 흐트러진 정도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료라는 녀석을 가지고 평균이라는 값을 찾았지. 즉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를 표현하는 게 바로 삼포도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평균으로부터 값이 평균이 이렇게 내가 딱 구했는데 그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자료가 많이 흐트러진 거지.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자료가 모여 있는 거. 덜 흐트러졌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흐트러진 정도를 우리가 용어로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 고르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대단히 주의해서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르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그냥 지표면이 고르다 하면은 평평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굴곡이 많다라는 게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삼포도 자체에서 고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야? 안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야? 안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고르지 않다는 뭐야? 자료가 많이 흐트러졌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삼포도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이때 내가 그냥 말하기 편하라고 평균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실제로 이것은 평균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들, 정확하게 말하면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값 주변에 밀집해 있냐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삼포도가 나왔지. 이 평균이라는 녀석 그리고 평균을 제외한 또 다른 녀석들이 등장을 해. 무엇이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최빈값이라는 녀석. 그리고 자료들을 쫙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라는 녀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바로 대표값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자료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평균이라는 녀석이 아무래도 대표 그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평균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추가 설명이 필요가 없겠지. 최빈값이라는 녀석은 추가 설명을 좀 해보자. 뭐라고 부르는 거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장이라는 말이야. 가장 많이 나온 값.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앙값은 뭐야? 가운데 값.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을 얘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앙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1, 2, 3, 4, 5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 자료가 지금 6개가 나와 있는 거지. 이걸 보고서 아니다, 여기다 5까지 하나 더 붙이자. 이걸 보고 첫 번째 최빈값 찾으랍니다. 그러면 누구지? 가장 많이 나온 거. 조금 애매해졌어. 3이 2번 나오고 5가 2번 나왔지. 나머지는 한 번씩 나오고. 이럴 때 최빈값은 3과 5를 다 씁니다. 왜? 한 번씩 나온 거보다는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3과 5를 다 쓴다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중앙값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뭐가 되지? 그래, 3이라는 녀석이 중앙값이 되겠지. 왜? 하나씩 크기 순으로 지워 나가는 거야. 가운데 보이는 게 3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료가 여기에 6이 뒤로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씩 지워 나갔어. 3과 4가 다 나오지. 이렇게, 즉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녀석에 가운데 2개 보이죠? 두 수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채택을 합니다. 홀수일 때 그냥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은 뭐 볼 필요 없지. 그냥 계산해서 쫙 더해버리고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아예 평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료들 좀 지금부터 더해보자. 1, 2 더하면 3이지. 3이 3개 있는 거지. 9네. 9에다가 4 더하면 13. 13에다가 요거 하나를 7로 바꾸자. 그러면은 30. 13에다 20에 30이지.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지. 즉 8분의 30이 된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자. 이번에는 뭐가 되죠? 2로 약분하면 4분의 15네. 이거 산수하기 너무 힘든데? 숫자 하나 바꿔서 좀 편하게 가볼까? 요거 9로 바꿔봐. 32. 이렇게 돼서 4가 딱 나와버리지? 이렇게 평균이 찾아진다는 거지. 이때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 네 번째, 각각의 자료들 보이죠? 이 자료들의 편차를 밑에다가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 이제 한번 보고 가야지. 오케이? 그럼 1에 대한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3. 2에 대한 편차는 3에 대한 건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0, 다시 1, 1, 5 이렇게 되지? 자, 이제 편차들을 한번 더 더해보자고요. 마이너스 5네.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지? 요렇게 두 개 지워지지? 어때? 총합이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정확하게 보니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편차까지 총합도 알아봤고,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중앙값, 크기 손해냈을 때 가운데값. 근데 여기서 이제 최빈값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자료들이 1, 2, 3, 4, 5 이렇게만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누구야? 전부 다 되는 걸까? 없는 걸까? 이때는 없는 거야. 왜? 가장 많이 등장한 횟수가 없어.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최빈값이라는 녀석이 있다 없다? 값이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보통 학교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지만 이 중앙값과 최빈값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그게 중3 심화로 나와. 그래서 문제들 나오면 한 번씩 그때쯤은 얘기를 해줄게. 지금은 그냥 어떤 개념인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까지, 대표값까지 다 구분됐니? 그럼 이제 이 3포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 거야. 이것만 하면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삼포도라는 녀석은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 여기 대표값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것까지 넘어가서 얘기를 했잖아. 이제 이 삼포도에 대한 얘기,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분산에 대한 얘기, 여기 보이는 요거 있지. 우리 여기서 별량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찾았잖아.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일단 분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분산. 자, 분산.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A와 B와 C라는 자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 녀석들의 평균을 지금부터 나는 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을요. 이번엔 그냥 이렇게 써보자. 오케이? 무슨 기호일까?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시그마로 쓰기도 하거든.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 제곱으로도 표현을 해. 확인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때 여기 안에서 요거부터 볼 거야. 지금부터 M을 만들 거야. 우리 뭐라고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표현을 하게 되겠지. 맞아? 맞냐? 그러면 시그마의 제곱도 표현해보자. 이거는요 3분의 A-M의 완전 제곱 플러스 B-M의 완전 제곱 플러스 C-M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돼버리지. 맞나요? 이때 지금부터 여길 잘 봐야 돼. 나 이거 조금 힘들게 갈 거야. 전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단 3분의 나오지. 그리고 앞에 있는 거 A, B, C 보이죠? 제곱항부터 따오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2AM, 2BM, 2CM이지. 빼기 2로 2M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그 다음에 그렇지 플러스 3M의 제곱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확인되냐? 이때 나는 이 식을 이렇게 쓴다고. 3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빼기 2M을 하고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3M 제곱이니까 그냥 M 제곱 이렇게 써버릴 거야. 이때 얘가 뭐였지? M 맞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내가 다시 정리한다면 3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M제곱이 돼버리지. 이게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식이야. 오케이? 이 증명 과정 일부러 기억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걸로 문제 풀면 겁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로 풀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놔. 그랬을 때 얘를 해석하는 방법 뭐라고 읽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냐? 앞에 있는 거 봐. 이거 각각의 별량들이지. 자료들이지. 별량 제곱에 합을 만들고 3으로 나눴지. 다시 말하면 별량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제곱의 평균이야. 맞니? 개수 3개니까 3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이잖아. 여기서 빼기 뭐야? 원래 있던 평균의 제곱이야. 오케이? 즉 얘를 원래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썼던 거잖아.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는 녀석. 정확히 말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써도 돼. 편차가 3개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다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냐? 자, 이때 이제부터 쭉쭉 우리가 계산할 일만 남았거든.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야. 이번에는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뭘로 쓸 거냐? K배를 한 A, K배를 한 B, K배를 한 C라고 쓸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평균을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찾고 나면 분산까지도 같이 한번 찾아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평균 찾자. 이거 평균 우리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K로 묶어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버리지. 이때 이 K를
요렇게 곱하기 K로 써도 되지. 근데 여기 보이는 요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불렀지? M이었지.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KM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즉 모든 자료들이 똑같이 K배 듣지. 그랬더니 평균도 그대로 K배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자료에서부터 비교를 하는 거야. 확인됐나요? 맞니?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는 분산을 찾자고요. 자, 분산도 이 방법으로 찾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3분의 KA-KM의 완전 제곱 더하기 KB-KM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더하기 KC-KM의 완전 제곱으로 산수하지? 이때 여기 다 K가 있네. 괄호 묶기에 나와도 되지. 얘도 나와도 되지. 얘도 나와도 되지. 근데 나올 때 K로 나와? K 제곱으로 나와. K의 제곱으로 나오지.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써도 된다. K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A-M의 완전 제곱 더하기 B-M의 완전 제곱 더하기 C-M의 완전 제곱으로 써진다는 얘기지. 이때 얘가 아까 전에 뭐였지? 앞에서 분산이었지. 즉 시그마의 제곱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K제곱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분산 뭐가 만들어진다? K제곱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모든 자료들이 K배가 됐어. 그럼 분산은 K의 제곱배가 돼버린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확인됐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번에는 원래 있던 별량 A 있지? 여기다가 특정한 숫자만큼을 더할 거야. L만큼. 그리고 여기서 평균을 찾고요. 그리고 분산까지 찾읍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균이라는 녀석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L. 맞죠? 이번에 좀 빠르게 가도 되겠지? 요게 뭐야? M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버리면 요거 뭐 돼? L이지. 그러면 평균 뭐가 된다? M 플러스 L이 된다. 즉 M 플러스 L이다. 원래 있던 평균에 L만큼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확인됐어? 됐어? 자, 그럼 분산 갑시다. 분산이라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3분의 이번엔 식이 조금 길다. 앞에 거 하나만 써보자. A 더하기 L에서 빼기 M 플러스 L을 한 거에 완전 제곱이고 뒤쪽도 똑같이 나오지. 이때 요거 하나만 싹 보잖아. A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 되지. 그럼 뒤쪽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분산값은 원래 거랑 변하지 않고 똑같이 시그마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분산 뭐가 된다? 시그마의 제곱 그대로 나온다. 즉 더한 거는 분산의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네 번째 정리합시다. 어떻게 될 것이냐? K배를 한 거에 A에다가 L을 더했어. 숫자가 이렇게 바뀌겠다는 얘기야. 다시 K배를 한 거에 L을 더했어. 다시 K배를 한 거에 L을 더했어. 이렇게 된 자료들이 있어. 이때 평균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KM 플러스 L이라고 쓰면 돼. 그럼 분산은요? K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더한 거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적인 증명 과정, 분산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예쁘게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잘 봐요. 자, 분산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삼포도라 그랬지.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자료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잖아. 그러면은 분산이라는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 이렇게 그려져. 좌표평면에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리면은 대략적으로나만 내가 그리면은 가운데 평균 M이 있을 거 아니야. 이 M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하나의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료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원래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려면 되게 복잡해.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다 그려내야 되거든. 그거는 확률과 통계 나와. 근데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야? A, B, C라는 자료들에 대한 평균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고 자료가 이만큼 흐트러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확인되니? 이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요렇게 되면 안 되지? 요렇게 그려졌어. 새로운 게 하나 더 그려진 거야. 그러면 하얀색과 파란색 사이는 평균이 같을까 다를까? 평균이 같은 라인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평균이 같은 거야. 오케이?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근데 자료가 어느 게 더 많이 흐트러졌을까? 파랑일까? 하양일까? 파랑이 더 많이 흐트러진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더 평균 주변에 안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많이 흐트러졌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분산의 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산포도가 클수록 많이 흐트러진 거니까. 즉 파랑의 분산이 하양의 분산보다 크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 하양의 그래프를요 그대로 이동할 거야.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평균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이때 다시 비교야. 하양과 빨강은 평균이 누가 더 클까? 빨강이 더 큰 거야. 왜?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양을 그대로 내가 이동시켜서 빨강을 만들었다 그랬지. 분산은 누가 더 클까? 똑같아. 그대로 온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대로 옮겨온 거야. 이때 이걸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 뭐냐면은 하양이 평균이 그대로 온 거지. 별량들이 다 그대로 크기만큼 키워서 왔다는 얘기지. 하양에서 빨강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1, 2, 3번 중에 3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료들이 그대로 L만큼 더해진 거니까 그대로 옆으로 옮겨오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 다음에 여기 하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파랑으로 바뀌게 되잖아. 이게 뭐야? 자료들이 K배 됐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더 많이 흐트러졌어. K가 1보다 크면 제곱하면 할수록 더 많이 커지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흐트러졌다 해서 2번의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하는 문제들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문제가 심화되면서 분당에서 이것도 나오더라.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보통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도수분포표 준다? 히스토그램을 줘. 도수분포표랑 히스토그램 똑같잖아. 5개를 줘. 1, 2, 3, 4, 5번에. 그리고 물어. 5개 중에 평균이 제일 큰 놈 누굽니까? 나보고 산수 다 해서 고르란 얘기야. 분산이 제일 큰 놈 누굽니까? 고르란 얘기야. 근데 그거를 고르지 않고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뭐해? 계급값들 보이지? 계급값들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으면 대충 이런 비슷한 곡선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은 평균 주변에 평균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 있어? 대표값은 가운데쯤에 몰려 있겠지. 그쯤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이 분산이 크겠지. 더 많이 흐트러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짐작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렇게 그래프 자체를 직접 놓고 보게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얘기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게. 근데 실제로 문제가 응용이 되면 이런 식의 얘기로 나온다. 뭘로 나오게 되냐면 봐봐. x1, x2, 그 다음에 x3 이렇게 해서 x10까지 자료들이 있대. 별량들이 있어. 이 녀석의 평균을 우리가 75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분산을 평균을 그냥 5라고 하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값을요 3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 3x1, 3x2, 3x3 이렇게 가서 3x10이 됐어. 이때 평균 찾으래. 그럼 평균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의 평균. 자료들 딱 몇 배 됐어? 3배. 그럼 평균도 그대로 3배. 분산 찾아라 하면은 27. 3배 됐으니까 제곱배 9, 3, 27. 이렇게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푸는 거야. 골라낼 필요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응용하면 이렇게 말해.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 평균을 쓰는 기호가 이런 기호도 가능하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하나를 더 보여줄게. 이런 식의 얘기로 한번 해보자. 세 배였잖아. K제곱 곱하기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 자체가 분산이라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오게 되냐면 x라는 변수에 대한 x라는 녀석의 평균을 이렇게도 쓴다. ex라고. 이게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것도 확률 통계 나오는 건데 그냥 이런 거를 그냥 ex다 하자 얘기를 해. 평균을 ex라 하고 이 값을 뭐 10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한단 말이지. 그래 놓고서 이제 이런 걸 구하라고 그래. 그렇다면 2에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결국 뭐야?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이 10이지. 근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x라는 변수가 3배 되고 2 더해졌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3배를 한 거에 2x야. 그리고 더하기 2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얼마? 그렇지. 이 값이 32입니다.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산이라는 녀석을 아까 vx로 써도 된다 그랬지. 이거를 5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v에 2x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2의 제곱의 vx잖아. 마이너스 7은 영향을 못 미치고. 그러니까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20입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푸는 문제. 이렇게도 이제 응용 발전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기호들은 잘 등장은 안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것들 통째로 묶어서 그냥 x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소? 믿어도 되겠냐? 민상이 너 조느라 하나도 못 들었지? 그치? 조느라 정신 없었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분산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표준 편차는 선생님이 말만 해놓고 지금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지. 표준 편차는 너무 쉽기 때문에 얘기를 따로 안 한단 말이야. 분산이 5래. 표준 편차 얼마야? 루트 5.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된다니까? 루트 5. 분산이 20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20. 그게 그냥 분산이라고 바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산에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뭐라고? 표준 편차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용어들 기억해야 될 거. 결국에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자, 또 다른 문제 유형도 한번 보자. 이번엔 이런 문제로 한번 가볼까? 4명의 점수를 만들었어. 이거의 평균이 4명의 점수 평균이 88이야. 오케이? 근데 한 명의 점수를 포함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한 명을, 뉴 멤버 한 명을 포함을 시켜. 그래서 평균을 90을 만들고 싶어. 만들고파. 뉴 멤버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100점이 돼야 돼? 100점 정확하게 딱 90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 4명의 점수, 4명을 우리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 4명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거를 4로 나누면 그래 88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보이는 요 4개를 더한 게 얼마가 돼? 88에다가 곱하기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맞니? 그러면 우리는 88에다가 곱하기 4를 해. 그리고 더하기 뉴 멤버의 점수. 이것을 우리가 그냥 x5라고 생각할까? x5. 그럼 이것까지 더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5로 나누지. 그럼 이게 얼마? 그래 9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x5의 점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이런 거. 이런 얘기도 나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뭐야? 4명의 점수다.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이렇게 변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 문제를 푸는 게 심화 유형이야. 이게 돼. 분산을 찾는 문제들에서. 확인되니? 믿어도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종 유형 이런 걸로 한번 가보자. 자, 이번에 이렇게 가보자. 4명의 평균을 구했어. 똑같이. 오케이? 그랬더니 80이 나왔다. 그리고 분산값을 찾았더니 5가 나왔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분산이 5가 나왔어. 근데 4명 중에 한 명의 점수를 내가 잘못 입력했어. 잘못 입력했어? 어떻게 잘못 입력을 했냐면요. 원래 60점이었는데 이것을 78로 입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야. 입력을 해서 이걸 만든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문제? 그러면 원래 평균과 분산을 직접 나보고 찾으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그래, 일단은 4명이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은 78로 입력을 했지. 그러면은 78 한 명의 점수 더하기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명, 이렇게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4로 나눈 게 80이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x1에다가 플러스 x2를 하고 x3까지 더한 게, 자,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가자. 70으로 하자. 그럼 계산하기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래, 250이 되는 거 확인됐죠? 여기까지 되니? 그럼 분산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별량들에서 평균 다 빼야 되지. 그래야지 편차가 나오지. 그럼 분산이라는 녀석의 결과는 5였잖아. 5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이제 보면은 별량이 하나가 70이었지. 평균 여기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x1 마이너스 80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식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하라고 다른 공식 밝혀준 거야. 다른 공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 보자. 4분의, 다른 공식 뭐였어? 별량의 제곱. 그러면 70의 제곱이니까 4900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지. 여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 6400. 이걸 계산한 게 5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맞아? 어차피 식이 복잡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더 유용한 이유는 뭐냐? 원래 평균과 원래 분산을 구할 때 너무나 편하게 나올 거야. 자, 보여줄게. 원래 평균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4분의 60에다가 더하기, 이것도 50으로 바꾸자. 씨. 계산이 편하게. 그럼 50에다가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거를 계산하면 되지. 근데 요게 아까 전에 우리 찾아놨었지. 250이잖아. 그럼 원래 평균이 얼마야? 75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원래 이제 제도에는 분산을 찾아라 하면은 이 공식으로 생각해봐. 4분의 50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5의 제곱이지. 플러스 x1 마이너스 75의 완전제곱, x2 마이너스 75의 완전제곱 더하기 x3 마이너스 75의 완전제곱이지. 산수하기 골치 아프지. 근데 이걸 써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분의 50이었지. 2500. 5분의가 아니라 4분의지. 2500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잖아. 빼기 75의 제곱이 돼버리잖아. 나 이 식 정리해서 요것값 미리 찾아놨잖아. 바로 대입하면 끝난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풀지 말고 이걸로 풀면 산수가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식 더 가르쳐준 거야. 대신에 학교 이거 교육과정 왜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러려면 이거 써먹으려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식 바꾸는 거 보여줬지. 그걸로 증명해야 돼. 안 그러면 학교에서 감점 들어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쫓아가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싹 해놨더니 오케이 맞아 또 해줄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명 과정 기억하고 이 공식 써먹는 걸로 연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산에 대한 활용의 예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분산에 대한 얘기 벌써 그래프로도 얘기했지, 문제들로도 얘기하고 다 해줬어. 그럼 이것만 통해서 그냥 대표값이 뭔지 정도 알고 구분하는 거 확인하고 산포도와 대표값, 산포도 구하는 방법들. 산포도 뭐야? 분산하고 표준편 체제 구하는 방법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단원은 끝이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률과 통계로 가면은 새로운 용어들을 써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시 만들어내. 또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근데 그건 나중에. 지금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편하죠?